이번 시간에는 신경림 작가의 녹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시는 1970년대 산업화 물결 속에서 붕괴되어가는 농촌의 절망적인 울분을 식명나는 춤으로 사귀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소외되고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과 한을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이고 공간적 배경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 속에서 화자는 울분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이 울렸다, 막이 내렸다. 그래서 징이 울리고 막이 내렸다는 건 무언가가 끝이 났다는 의미고, 여기서 내렸다에서 하강적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동나무의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가설무대라는 건 임시로 지어진 무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공연을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자, 운동장에서 공연이 끝났는데 텅 비었다는 것을 통해서 허무감과 쓸쓸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여기서 분이라는 건 중의적어미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화정과 분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에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자, 해당 시는 장소의 이동이 시상 전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장소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주집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술을 마신 행위는 시에서는 보통 슬픔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도피행위, 그래서 슬픔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행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라고 해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시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아이들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쪼무레기들 뿐이라는 표현에서 농촌의 붕괴 또는 이촌양로 현상,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버려서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 철없이 킬킬 대는구나. 자, 이 킬킬이란 표현은 냉소적 웃음, 비웃음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처녀애들은 무엇을 보면서 지금 비웃고 있냐면은 어른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노무를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킬킬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노무라는 것은 왜 추냐면은 마을의 단합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1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는 춤인데, 단합의 목적이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는 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꺽정이와 서림이 두 소설 속의 인물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임꺽정은 관군에 맞서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도왔던 저항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림이는 나중에 임꺽정과 초기에는 함께 했었지만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마는 수능의 상징적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그래서 화자는 체념적인 모습 그리고 수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비료값도 나오지 않는 농사라고 해서 갈등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내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에 와 돌 때, 쇠전은 고기를 파는 가게고 도수장은 고기를 도축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이 난다 라고 해서 반어법이 제시되고 있고,
아까 위에 도움을 주는 셈의 한마디에서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설적 상황 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면은 모순되는 표현 아니면은 둘이 공존할 수 없는 표현이 한 군데 나왔을 때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해당 표현 방법은 역설법으로 보기보다는 반어법으로 보시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냐면 반어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러니가 이제 반어법과 관계된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어법은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해서 표현한 것과 의도한 것이 의도적으로 불일치하게 드러내는 걸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친구를 보면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게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을 전개시킴으로써 독자들한테 당황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법을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황적 역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역설적이다, 역설적 상황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어로는 반어법을 아이러니라고, 역설법은 패러독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날라리는 피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그래서 이 마지막 두 행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슬픔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이제 슬픔을 해소했다, 극복했다라고는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죠. 그래서 표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겸님 작가의 노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